이제 은행 DC, IRP에서도 ETF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퇴직연금 운용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이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ETF가 가진 낮은 수수료율, 또 분산 투자라는 특징이 퇴직연금의 장기 투자, 과세이연이라는 이런 장점과 어떤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은행에서 가입한 IRP, DC에서는 ETF 매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제 은행을 통해 가입을 한 상황인데, 은행은 이제 그동안 IRP, DC에서 ETF 매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2022년부터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ETF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게 제가 IRP 계좌에서 ETF를 직접 매입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DC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S&P를 추종하는 ETF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IRP에서는 한번 유로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담아봤어요. 해외지수 ETF 같은 경우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잔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다 보니까 추적오차라던가 수수료 이런 게 좀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한 거에 비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IRP 또 DC에서 이제 ETF를 매입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ETF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서 일종의 펀드예요. 그 상장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을 통해 매도, 매입이 가능한 이런 펀드이고, ETF 상품 특징상 여러 개의 자산, 여러 개의 주식을 묶어서 하나의 그 ETF라는 종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이 ETF예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 또 유럽, 중국, 일본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진짜 글로벌리 분산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부분이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가 여러분 펀드 가입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렴해도 0.3, 0.7 이 정도 수수료 나오거든요. 비싸면 막 1.3%까지도 이제 펀드 수수료가 나오는데, ETF는 좀 달라요. 제가 매입한 S&P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0.02% 정도의 수수료, 이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외 다른 통화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ETF 보시면은 HUH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지가 된 거냐 아니면 해지가 안 된 거냐, 이런 의미거든요. 해지가 된 상품은 사실 원화로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언해지드 된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달러를 사서 또 다른 나라 통화를 사서 그 나라의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자산이 얼마든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이게 다 100% 원화로만 투자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사실 저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에서 10% 20%라도 다른 나라 통화, 달러, 유로 이런 거 좀 가지고 계신 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ETF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자유로운 운용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산다고 해도 지금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몇 영업일 뒤에 기준가로 또 몇 영업일 뒤에 매입이 된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팔아서 사는 이런 거래가 안 돼요. 텀차가 길면 13일 이렇게도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라던가 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굉장히 많이 제약된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ETF는 좀 그런 게 없죠. 바로 사고 또 바로 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다섯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섯 번째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기관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가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분 노후 퇴직금 좀 잘 키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융상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세이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래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떼는 게 맞는데,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퇴직을 해서 퇴직연금을 찾을 때 세금을 떼요. 세금을 떼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세율로 또 굉장히 많은 공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득세율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꼭 퇴직연금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반면 ETF를 거래하실 때 몇 가지 단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RP든 DC든 이제 돈이 이제 매월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면 그때마다 이제 거래를 해야 돼요. ETF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펀드랑 좀 다른 거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용 지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 나는 뭐 20 여기 30 여기 40 여기 이렇게 그 운용 지시 비율을 설정을 하시면 그거대로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요. 좀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죠. 반면 ETF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그때그때 돈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사고팔고를 직접 하셔야 돼요. 좀 번거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위험자산 편입비중 제한이라는 거예요. 퇴직연금에서는 너무 이제 여러분 재산 손실 나는 걸 걱정을 많이 한 분들이 이 제도를 만들었나 봐요. 70% 이상의 위험자산, 뭐 주식을 편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더 사고 싶어도 퇴직연금 전체 잔액의 딱 70%까지만 주식 ETF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퇴직연금 운용을 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의 DC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IRP 계좌가 있는데요. 두 금융기관에서 이제 각각 ETF 거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은행에서 ETF 퇴직연금 거래하시면 가장 먼저 불편함을 느끼실 게 일단 은행은 실시간 거래가 안 돼요. 실시간 거래가 안 되는 게 이게 뭐 은행 전산 문제는 아니고 이게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은 이제 투자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좀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거래를 어떤 투자 중개라는 어떤 이렇게 그 증권사가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신탁이라는 형태로 좀 우회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다가 ETF를 사라 지시를 하시면 그거를 바로 이렇게 막 자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행의 그 신탁 부서에서 여러분의 그 주문을 받아서 대행해서 그걸 실행을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차가 있어요. 뭐 한 5분, 7분 뭐 이 정도 시간차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시면 또 특이하게 매매가를 입력하는 화면이 없습니다. 그냥 수량만 입력하시면 그 시장가로 매입이 되는 이런 구조이고요. 또 차이가 있다면 당일 매도, 당일 매수 뭐 이런 건 안 돼요. 오늘 매도했으면 다음날 그 자금 받아서 다음날 매수해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또 다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종목 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은행 퇴직연금 ETF는 종목이 사실 다양하지가 않아요. 일단 퇴직연금에서 살 수 있는 ETF 자체가 좀 제한적이에요. 1차적으로 투기성이 너무 강해,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어, 이런 애들은 뭐 증권사건 은행이건 일단 그 살 수가 없어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근데 은행의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의 경우 ETF라도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를 경유해서 매매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위원회라는 어떤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ETF 라인업을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상품위원회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상품이 되게 풀이 되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증권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품성 측면에서는 은행에서 한 번 정도는 더 검증을 했다, 터무니없는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은행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특히 D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퇴직연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뭐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나는 은행에서 DC 계좌를 운영하겠어, 증권사에서 하겠어, 보험사에서 하겠어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그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세요. 바꾸시려면 노조위원장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여러분이 이미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가장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자신에게 좀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증권사 DC에서는 이제 ETF랑 TDF 요걸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DC 계좌는 이제 1년에 돈이 한 번만 들어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번잡스럽게 매번 이렇게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돈 들어오면 그때 빡 사고 1년 동안 잊어버리면 되고, 뭐 그 정도는 뭐 제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수수료가 그렇게 하면 되게 저렴하잖아요, ETF가. DC, 증권사에 가입된 DC에서는 이제 ETF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IRP의 경우는 저는 펀드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뭐 ETF를 좀 사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펀드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IRP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가입을 하면서 매월 돈이 얼마씩 들어가게, 뭐 23만 원인가 매월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뭐 매월 그 접속해가지고 거래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용 비율을 뭐 10, 20, 40 뭐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딱 그만큼씩 매월 매입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좀 더 편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IRP에서는 좀 펀드를 선호하는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번거로운 거 싫어하신다, 내 퇴직연금 계좌가 어디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제 은행에서도 퇴직연금 통해서 ETF를 매입을 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은행 IRP 계좌에서 ETF를 매입하는 방법을 약간 과정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